소화 때문에 발생하는 두통인 경우에는 소화기 쪽의 증상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위를 만져보면 굉장히 아파하시고 그 특히 아프신 분들은 보통 소화가 안 좋으시거든요. 그 부위를 보통 아파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좀 개선이 되지 않을 때는 빠른 시일 내에 한의원을 방문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특한 한의원 유튜브 진행을 맡은 기특한 건강지기 선아실입니다. 지난번 두통편에 이어서 오늘은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걸 가지고 왔는데요. 제 지인 중에 같이 점심을 먹고 나면 꼭 몇 시간 뒤에 두통을 호소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원장님이랑 두통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이 케이스가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원장님은 이 식사 후에 오는 두통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굉장히 흔한 두통 중에 하나고요. 한의학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려보면요. 한의학에서 두통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담이 두통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담은 소화기관에 문제가 있을 때에 발생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담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 쪽에 문제가 있을 때 담이 생성이 돼서 그 담이 머리 위로 올라오게 되면 두통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그분은 평소에 소화기관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통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해부학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소화기 쪽의 문제를 담당하는 신경이 바로 미주신경이거든요. 이 미주신경이 소화기관에 의해서 자극이 되면 이렇게 두통이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해부학적인 관점과 한의학적인 관점이 굉장히 일치하는 부분인 것이죠. 친구한테 꼭 말해줘야겠네요. 혹시 이제 두통 전문 한의사님을 제가 이렇게 만나 뵈니까 그러면 일반적인 두통과 소화불량으로 오는 두통의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소화 때문에 발생하는 두통인 경우에는 소화기 쪽의 증상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속이 더부룩한 증상이 있으면서 두통이 발생한다거나 구역감이 일어나면서 두통이 발생한다거나 하는 소화기 쪽의 증상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또한 그 두통의 발생 시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식전 혹은 식후 혹은 공복 이런 식으로 식사와 뭔가 연관된 시간대에 발생하는 두통이라면 우리가 소화기 쪽 문제로 인한 두통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소화 문제 때문에 두통이 발생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분들의 또 특징이 뭐냐면 이 한의학에서는 격수혈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흉추 7번 그 위치에 바로 격수혈이라는 혈자리가 있는데요. 그 부위를 보통 아파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등이 결린다 아니면 등이 아파요 라고 표현하시면서 두통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등 부위를 이렇게 만져보면 되게 아파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소화기 쪽과 연관된 증상을 함께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묽은변을 되게 자주 보신다거나 설사를 또 되게 자주 하신다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식에 따라서 심하시면은 분위기에 따라서 그렇게 설사나 묽은변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배에 가스가 많이 차신다든지 아니면 속쓰림이 있으시다든지 소화기 쪽의 증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원장님 좋은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제가 소화기관이 되게 안 좋거든요. 위가 정말 안 좋아요. 늦은 시간에 식사해도 못 자고 막 위가 매일 아파가지고 막 역류성 식도염이 심한데 제가 늘 여기 등 중앙이랑 여기 정수리가 아프거든요. 그럼 저는 소화기관으로 인한 두통과 통증을 겪고 있는 사람인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 우리 한의학적인 이론과 해부학적인 관점이 굉장히 일치하는 부분인데요. 흉추 7번의 그 위치가 우리 교감신경에 나오는 교감신경절이거든요. 그 신경이 바로 우리 위장을 담당하는 신경입니다. 그래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요 얘기는 한데요. 소화불량이 있는 분들은 등 부위를 만져보면 굉장히 아파하시고 그 등이 아프신 분들은 보통 소화가 안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소화가 안 좋을 때 어른들이 등 두들겨 주잖아요. 이게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화가 안 좋거나 이럴 때는 등을 마사지 해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시고 등을 주먹으로 가볍게 두들겨 주셔도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는 두통, 위, 등 이게 그냥 각각 따로 통증을 느낀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는 막 척추 치료 엄청 많이 받고 두통은 맨날 타이레놀 먹고 위는 또 위약 따로 먹고 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소화기관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아픈 걸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원장님 덕에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원장님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그럼 원장님께서는 이제 두통 또 전문가로서 두통을 호소하시는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보고 계실 텐데 소화기관 때문에 두통을 겪는 분들의 공통점 같은 게 있을까요?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런 분들은 소화에 안 좋은 습관들을 대부분 가지고 계세요. 또 절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볼게요. 네네. 첫 번째는요. 면을 되게 좋아하십니다. 네,
면은요 소화가 상당히 어려운 음식이거든요. 우리가 면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후루룩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 생각해 보시면 후루룩하고 마시고 삼켜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잘 씹지 않고 삼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면이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면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튀김류, 튀김이 정말 소화가 잘 안 되거든요. 또 하나는 매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입니다. 네, 자극적인 음식 같은 경우는 우리 위 점막을 자극하기 때문에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분들이 이 세 가지 습관을 꼭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와. 네, 바로 이 카페인이요 우리 위 점막을 자극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카페인 자체가 두통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소화 쪽의 문제도 일으키면서 두통을 발생시키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운이 좋으신 게 두통 전문가와 함께 가장 안 좋은 케이스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하신 4가지 모두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소화기관에 대한 두통과 등 통증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머뭇거리지 마시고 한의원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이제 조금 진행자가 아니라 약간 환자의 마음으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저와 같이 소화기관으로 두통을 겪는 분들은 또 어떻게 치료를 하시나요? 기본적으로 소화기 쪽을 치료하는 침 치료를 기본으로 하게 되고요. 생각보다 또 환자분들이 많이 놓치시고 계시는 게 우리의 자세가 소화기관에도 영향을 많이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부정하게 한번 앉아보시면은 우리 내장기가 바로 중력에 의해서 많이 눌리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소화불량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를 조정해주는 푸나 치료도 함께 했을 때의 효과를 굉장히 많이 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소화기 쪽이 만성적으로 좋지 않으신 분들은요 한약 치료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한약 치료를 기본적으로 한 3개월 정도 투약을 하고요. 그 중간중간에 소화기 쪽을 풀어주는 침 치료라든지 뜸 치료 그리고 척추 교정을 하는 추나 치료까지 치료를 하게 됩니다. 혹시 소화기관을 위한 한약이 좀 많이 쓴가요? 제가 먹을 수 있을까요? 우리 한약재 중에서요 소화기 쪽을 담당하는 약재들이 대부분 달짝지근합니다. 맛이 괜찮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그럼 원장님, 뭐 한약은 달짝지근 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 침 치료는 많이 아픈 곳에 두나요? 많이들 걱정하시는데요. 침 치료를 하는 그 부위가요 대표적으로는 제가 2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 중안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명치와 배꼽 중간 부위에 있는 중안혈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위가 해부학적으로도요 위와 장을 연결하는 그 부위와 굉장히 유사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위의 침 치료를 기본적으로 하고요. 말씀드렸던 격수혈 그쪽 부위에 침 치료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에 즉각적으로 또 소화 호전도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양방의학에서도요 스네피 요법이라고 그래서 우리 한의학에 말씀드렸던 그 혈자리와 굉장히 유사한 곳에 주사요법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현대의학에서도 우리 한의학과 일치하는 그런 부분을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지금 거의 임기법 원장님한테 상담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많은 분들이 저처럼 내가 겪고 있는 두통이 소화기관 때문에 발생됐던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바로 한의원을 찾아올 수 없는 상황이실 때는 집에서 어떻게 조금 그 두통을 완화할 수 있게 케어할 수 있을까요? 이 두통이 소화기관의 문제로부터 발생한 두통이라면 아무래도 소화기 쪽이 조금 나아지시면은 두통이 좀 나아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가족분들이 계시다면 전에 할머님들이 하셨던 것처럼 등을 쓰다듬어 주신다거나 등을 가볍게 두들겨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조금 강하게 하시고 싶다고 한다면 여기 주먹에 새끼 손가락 쪽에 뼈가 있거든요. 이쪽으로 가볍게 척추뼈 그 옆을 이렇게 가볍게 콕콕콕 두들겨 주시면 상당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혼자 계시다고 한다면 테니스공이라든지 간단한 그 물건을 우리 등에다가 두고 눕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등 마사지를 해주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 테니스 공은 없고 폼롤러는 있는데 폼롤러도 괜찮나요? 근데 또 할머니가 등 두드려준다니까 또 생각이 났는데요. 이제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 옛날에 할머니들이 사관을 열어야 돼 하면서 이렇게 바늘로 엄지랑 발까지 다 따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아우 그거 효과 없어 라고 논쟁이 아직까지도 뜨겁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 질문은 굉장히 첨예한 대립이 있는 질문으로 제가 알고 있고 상당히 조심스럽긴 한데요. 제가 소신 발언을 하자면
알겠습니다. 손을 따서 효과가 있을 때가 있고 좀 없을 때가 있거든요. 일단 효과가 있을 때를 먼저 말씀드리면, 급체했을 때, 갑자기 좀 체하게 됐을 때, 그럴 때는 손을 따시면은 효과가 좀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만성적으로 소화가 좀 잘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효과를 못 보실 확률이 있습니다. 손을 따는 이유는요, 한의학에서도 이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기혈이 흐르는 곳을 우리가 경락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경락을 자극해서 기혈이 통하게 돼서 소화가 좀 나아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체했다고 하는 거는 막힌 거잖아요. 바늘로서 구멍을 내므로써 기가 흐르게 되고요. 기와 혈은 같이 간다고 하거든요. 기가 빠져나가니까 혈도 같이 따라 나와서 눈에 보이는 게 피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기를 통하게 하기 위해서 바늘로 구멍을 내는 건데, 피가 눈에 보여서 아, 피를 빼는구나,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어디를 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혈액에는 철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 철의 성분이 산소와 만나게 되면 검게 변해요. 사실 이 혈액이 공기와 접촉함으로 인해서 검게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색깔을 보고 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의미가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많이 따신다고 하셨잖아요. 약간의 의미는 있습니다. 길이 빨리 통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풍선에다 구멍을 내면은 바람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많이 따면은 아무래도 조금 빨리 풀어질 수는 있지만, 이것이 만성적인 분들한테는 크게 의미는 없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성적으로 소화기관이 안 좋아서 두통을 겪는 분들이 한의원을 찾아왔을 때 얼마 정도의 기간으로 치료가 진행될까요? 평소에 소화불량을 잘 겪지 않으시다가 음식을 잘못 드셨다거나 그런 이유 때문에 갑자기 좀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자리에서 좋아지시기도 하고 며칠 이내에 많이 회복이 되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아니라 정말 만성적으로 소화가 계속 안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한의학에서는 그것을 체질이라고 보고요. 소화기 쪽이 다른 장기에 비해서 조금 기능이 약하신 분들, 사상체질에서는 소음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신데요. 이런 분들은 타고나게 소화기관 쪽의 기능이 좀 떨어지시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좀 필요한 분들입니다.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정도까지도 집중 치료를 좀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 정도씩 관리하는 개념으로 계속해서 소화기를 관리를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가격적인 부분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근데 얼마 전부터 정부에서 소화불량으로 인한 한약 치료를 건강보험에 적용을 시켜줬어요.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한약을 복용하실 수가 있고, 내가 실비를까지 가지고 계신다면 거의 금액적인 부담 없이 한약 치료를 하실 수 있거든요. 거의 모든 한의원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만성적으로 소화기 쪽에 문제가 있으셔서 두통이 발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한의원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화기관으로 많은 두통을 겪는 분들이 일상에서는 어떤 것들을 개선하면 이 통증도 같이 줄어들 수 있을까요? 우리 한의학에서는 섭생이라고 하거든요. 그 섭생이라는 것은 좋은 음식을 먹고 적절한 시기에 잘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뭘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예전에는 음식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었던 시절이지만 지금은 음식이 너무 넘쳐나잖아요. 근데 그만큼 좋지 않은 음식들이 너무 많습니다. 되도록이면은 우리가 양질의 음식을 섭취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거든요. 첫 번째로는 인스턴트 식품을 최대한 피해 주시는 게 면 종류, 튀김 종류, 매운 거, 요것들은 꼭 피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그리고 너무 또 밤늦게 야식으로 드시는 것들이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적절한 시간대에 제때 식사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먹으면 좋은 것도 좀 말씀해 주세요. 너무 먹지 말라고만 하니까 지금 제가 아무것도 못 먹을 것 같거든요, 선생님. 많이들 아실 거예요. 다른 방송 보시면은 브로콜리가 좋다, 양배추가 좋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좋은 채소, 좋은 곡류 이런 거 드시는 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집밥이죠. 밥을 잘 드시는 게 저는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잘 씹으셔야 돼요. 요즘 굉장히 잘 안 씹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저작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잘 씹으시면은 웬만한 우리 소화불량이 많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화기관으로 인한 두통을 겪는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통이 있다고 해서 두통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요, 내 몸을 잘 관찰해 보시면 분명히 다른 부분의 문제들도 보여지는 부분이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 중에서 특히 소화기 쪽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의 두통이 소화기 쪽과 문제가 연결돼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시고 소화기가 좋은 생활 습관을 노력을 해보시다가 그래도 좀 개선이 되지 않을 때는 빠른 시일 내에 가까운 한의원을 방문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거의 제 지인의 고민부터 그리고 저의 원인까지 모두 밝혀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깨달으셨다면 좋은 음식 드시면서 케어도 해주시고 케어 후에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가까운 한의원 방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민기모 원장님도 통증 전문가시거든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